네, 지난 시간에는 아이들 성장을 방해하고 건강에 큰 위협을 주는 성조숙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사실 이 성조숙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아이들 키 크는데 무척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훨씬 대두가 되었습니다. 예전보다는 이제 훨씬 영양도 좋아지고 또 음식도 서구화되어서 평균 신장이 과거보다는 무척 높아지긴 했는데요. 그래도 최근에 한 방송에서 그 말이 나왔었죠. 루저라는 말이 한 바퀴 돌아서 키 작으신 분들의 굉장한 원성을 샀었습니다. 지금 그래서 이 최근에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져서 성형도 유행하고 그런데 이 성형으로도 커버가 되지 않는 게 바로 이 키, 신장 문제가 되는데요.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굳이 우리 아이가 성장 장애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아이들보다 혹시 뒤처지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. 그래서 오늘은 우리 소아들의 이 성장 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은 2세까지의 그 유아기에 가장 큰 폭의 성장을 보이고요. 그 이후에는 사춘기까지 한 5 내지 6cm씩 꾸준히 커주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. 그런데 이 시기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장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. 사실 사전적인 의미로 성장 장애라고 말씀드리는 경우에는 또래 같은 연령, 같은 성의 그런 어린이들보다 키 성장 잘하는 율이 100번째에서 3번째 이내의 경우를 성장장애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는 성장장애 굳이 이런 거 아니라고 할지라도 조금 성장이 더디거나 이런 경우 또 부모님의 유전적인 키가 굉장히 적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아이가 더 크지 않지 않을까 아니면 또 굉장히 작지 않을까 또 부모님들께서는 적어도 나보다는 좀 커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임상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조금이라도 더 돌봐주고 치료를 받고 해주면 훨씬 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왜 크지 않을까요? 아니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클 수 있을까요?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, 또 자라는 아이들을 주로 화분에 비유를 합니다. 좋은 씨앗을 심고서 또 관리하고 또 키우고 하는 과정이 사실은 아이들의 성장과 이 식물의 성장, 화분에 키우는 식물의 성장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. 우리가 일단 예쁘고 좋은 식물을 잘 키우려고 하면 씨앗이 중요하겠죠. 우리가 이 씨앗은 우리 어머님, 아버님의 유전적인 성향, 그 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렇다 그러면 씨앗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. 그렇죠? 씨앗을 바꿀 수는 없죠. 이미 정해져 있는 씨앗을 우리가 심어놓고 식물을 키운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당연하게 적당한 습도와 그리고 햇볕 그리고 자양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우리가 같은 씨앗을 똑같이 키울지라도 어떤 그런 외부적인 조건이나 이런 게 틀려지면 당연히 이런 생장에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. 그리고 또 당연히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. 우리가 사랑으로 큰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. 식물 키우는 그런 실험이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있었는데 어떤 사랑하는 에너지로 이렇게 키우는 식물과 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키우는 에너지, 그 에너지를 듬뿍 담은 화분,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아름답고 고요한 좋은 클래식을 틀어준 화분, 그리고 또 시끄러운 소음에 노출된 화분, 이렇게 생장을 비교하는 실험을 했을 때는 당연히 아름다운 음악과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키운 식물이 당연히 더 잘 성장을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야 될 어떤 그런 마음의 안정이라든지 사랑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 부모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이 이후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수 있을까 보통 생각을 하죠.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소아 성장을 보았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체질을 막론하고 잘 먹어야 합니다. 주로 편식을 하거나 어떤 특정한 음식만 기호하거나 이런 아이들은 당연히 잘 클 수가 없습니다. 이 시기는 당연히 기본이 되고요.
우리가 한방에서 말을 할 때는 사실은 성장을 이야기할 때는 먹는 것, 후천적인 그런 먹는 것은 그냥 베이스로 깔린다고 보시면 그 다음에 또한 주목하는 것이 바로 신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신장 기능에 대한 부분이 이 타겟이 맞춰져서 여기에 대한 관리가 잘 되면 이 성장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 신장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? 일단 우리가 체질적인 접근을 볼게요. 제가 아까 먹는 거 말씀을 드렸죠. 기본적으로 이 신장에 대한 것은 우리가 화분에서 물 주는 거, 그 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. 인체에서. 그러면 이 물을 일단은 잘 만들어서 이렇게 신장에 차곡차곡 쌓아두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음식물을 받아들여서 이 속에서 잘 흡수가 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위가 가장 나쁜 체질은 좋지 못한 체질, 건강하지 못한 체질은 소음인에 해당합니다. 그래서 소음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소화 기능, 속을 따뜻하게 하든지 이런 소화가 잘 된다든지 잘 되게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위 기능 향상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고요. 소양인의 경우에 제가 예전에 한번 소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. 소양인의 경우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위가 뜨겁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 소양인의 경우 소화가 잘 되지를 못합니다. 소화가 잘 되지 못하는데 무조건 신장 기능을 보호한다. 큰 의미가 없겠죠.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보통 소양인의 경우에 소화도 잘 안 되고 키도 잘 크지 않는다 그러면 그 원인이 위에 그 뜨거운 열기가 차서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로는 위에 뜨거운 열기를 살짝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열기가 제거가 돼서 소화를 잘 시킨 다음에는 우리가 신장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키를 쑥쑥 크게 해야 되겠죠. 그렇다고 하면 태양인의 경우에는 기억하실까요? 어떤 장부가 제일 안 좋다고 했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, 간입니다. 태양인의 경우에는 간이 가장 기능이 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간에 같이 붙어있는 이 한방에서는 간 기능을 신장에 또 유사하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1차적으로 태양인의 경우에는 신장, 그 키의 중심이 되는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간에서 초점을 먼저 맞추고 나서 또 신장으로 함께 가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. 태음인의 경우에는 폐가 약하죠. 태음인의 경우는 그래서 땀도 많이 흘리고 폐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체의 하수도 그러니까 밑에서 있는 거를 우리가 신장이라고 하면 위에서 이 물을 끌어당기고 하는 거는 폐에 해당하거든요. 그래서 태음인의 경우에는 이 신장 기능을 살피려고 본다 그러면 이 폐의 기능을 먼저 또 북돋아 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성장은 당연히 신장이 좋아야 돼 라고 하지만 체질별로 각각 나뉘어서 적재적소에 치료부터 하실 분들은 치료가 들어가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치료가 마무리되면 성장으로 또 보호하는 쪽으로 가시게 되면 키가 잘 클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은 우리가 양궁을 하는 그 관역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. 10점짜리로 들어가느냐 겉에서 천천히 접근을 하느냐. 우리 아이가 잘 크기 위해서는 10점짜리 최소한 9점짜리 이런 장부의 기능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치료가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그런 치료가 이루어지면서 내장 기능이 좋아지고 또 아이들이 잘 먹고 부모님의 큰 사랑을 받고 큰다면 당연히 키가 자라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이 성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. 다음에는 요즘에 또 많이 있습니다. 이 불임 환자분들, 불임에 대해서 한번 한방적으로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